안녕하세요. 학습코칭 연구소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모의고사나 수능 시험장만 가면 평소에 잘 읽히던 비문학 지문이 갑자기 외계어처럼 보인 적 있으신가요? 글씨는 까맣고 종이는 하얀데 내 머릿속은 그냥 새하얗게 변해버리는 그 공포. 아마 국어 1등급을 받는 최상위권 학생들도 한 번쯤은 겪어본 일일 겁니다. 오늘 저희 연구소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수능 국어 만점, 안정적인 1등급을 쟁취해내는 최상위권의 비문학 공부법을 전격 해부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방법은 그저 글을 깊이 있게 이해해라 같은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닙니다.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내 뇌가 멈춰버려도 내 눈과 손이 기계처럼 정답을 찾아내게 만드는 가장 실전적이고 직관적인 훈련법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딱 20개의 지문만 이 방식대로 연습해보세요. 여러분의 비문학 지문을 대하는 태도와 점수가 완전히 달라질 것을 확신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코칭 시작하겠습니다. 파트 1 지문 읽기 전 세팅 손을 써야 뇌가 덜 지친다. 많은 학생들이 비문학 지문을 처음 마주할 때 무작정 첫 줄부터 뚫어져라 읽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계가 아니죠. 한번 쭉 읽는다고 그 방대한 정보가 머릿속에 다 들어오지 않습니다. 최상위권 학생들은 본격적인 문제풀이에 앞서 빠르게 스캔하며 시각적인 닷앵커를 내리는 작업을 먼저 합니다. 핵심 전략 1 눈으로만 읽지 마라. 손을 움직여라. 방법은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첫째, 문단 번호 매기기입니다. 지문 옆에 1, 2, 3, 4 문단 번호를 적고 시작하세요. 이 작은 행동이 있다가 문제를 풀 때 아, 이 내용은 3문단쯤에 있었지? 하고 돌아갈 수 있는 나침반 역할을 해줍니다. 둘째, 기호의 규칙화입니다. 네모와 밑줄. 첫 문단은 글의 전체 화제를 제시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새롭게 정의되는 개념, 핵심 단어에는 무조건 네모를 치세요. 그리고 그 핵심을 설명하는 문장에는 밑줄을 긋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화면을 보시면 점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라고 정의가 되죠. 점유의 네모, 뒤에 설명의 밑줄입니다. 셋째, 대비되는 개념은 무조건 출제 1순위입니다. 지문을 읽다 보면 이에 비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점유에 이어 소유가 등장하죠. 2가지 이상의 개념이 등장하고 그것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나온다. 이건 100% 출제자가 문제를 내겠다고 던지는 신호입니다. 이런 부분은 시각적으로 빡 띄게 체크해 두셔야 합니다. 넷째, 접속 부사에는 세모를 쳐라. 글을 읽다가 다만, 그러나, 그런데, 하지만 같은 역접이나 예외를 나타내는 접속 부사가 나오면 무조건 세모 표시를 하세요. 왜일까요? 출제자들은 평범한 원칙보다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오답을 유도하기를 좋아합니다. 지문에 다만 선의 취득은 허용되지 않는다. 같은 예외 조항이 나오면 세모를 치고 별표까지 쳐두세요. 무조건 문제로 나옵니다. 이렇게 손으로 표시를 해두면 나중에 문제를 풀 때 다시 지문으로 돌아와서 근거를 찾기가 10배는 쉬워집니다. 수능날 긴장해서 머리가 안 돌아가도 내가 쳐둔 네모와 세모들이 여기 정답이 있어 라고 손을 흔들어 줄 겁니다. 파트 2 문제 풀이 후 분석 거창한 구조와 NO 1대1 선지 대응.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모의고사 풀고 나서 오답 정리 어떻게 하시나요? 해설지 펴놓고 끄덕끄덕하고 넘어가거나 아니면 몇 시간씩 걸려서 지문을 마인드맵처럼 거창하게 구조화하고 계시진 않나요? 자막 핵심 전략 이 구조화의 함정에서 빠져나와라.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모든 지문을 완벽하게 구조화하는 것은 시간 낭비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실전에서 우리가 써먹어야 할 가장 효율적이고 직관적인 분석법은 바로 1대1 선지 대응 분석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제의 선지 보기 1번부터 5번까지 그 선지가 맞는지 틀린지를 증명해주는 정확한 근거 문장을 지문에서 찾아 번호를 매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 27번 문제의 정답이 5번이고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라고 해봅시다. 해설지를 보기 전에 지문으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5번 선지가 왜 틀렸는지 근거가 되는 문장을 찾습니다. 찾았다면 그 문장 옆에 275라고 적으세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답이 5번이라는 건 1, 2, 3, 4번 선지는 지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맞는 말이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1번 선지가 맞는 이유가 되는 문장을 찾아 271, 2번 선지의 근거에 272 이런 식으로 모든 선지에 대해 지문 속 팩트와 1대1로 매칭시키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훈련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평소에 컨디션 좋을 때는 글을 눈으로만 봐도 다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수능 당일 1교시 국어 시간에 그 숨막히는 압박감 속에서는 감이라는 게 완전히 사라집니다. 머리로는 글이 튕겨나가서 멘탈이 붕괴 직전이어도 평소에 이 1대1 대응 훈련을 지독하게 해둔 학생들은 눈과 손이 알아서 지문을 스캔하고 근거를 기계처럼 찾아냅니다. 내 컨디션에 점수를 맡기지 마세요. 나 자신을 근거 찾는 기계로 만드셔야 합니다. 이 방식으로 딱 20개 지문만 치열하게 분석해 보세요. 글을 뜯어보는 시야 자체가 달라지는 것을 확신합니다. 파트 3 제재별 배경 지식 읽기 능력을 뛰어넘는 어휘의 힘.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갈 부분은 바로 배경 지식입니다. 과거에는 국어는 글 안에 답이 있으니 배경 지식이 필요 없다는 말이 진리처럼 통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능 기출을 보면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자막 핵심 전략 3 최소한의 기출 배경 지식은 무기다. 이과 학생들은 과학기술 지문이 나오면 상대적으로 덜 쫄아요. 평소에 다루던 용어들이니까요. 반면 문과 학생들은 과학기술 지문을 보면 숨부터 막히죠. 반대로 법이나 경제 지문이 나오면 사탐에서 법과 정치, 경제를 선택한 학생들은 양도, 점유, 채권, 금리 같은 단어들을 이미 상식선에서 꿰뚫고 있습니다. 당연히 글을 읽는 속도와 이해도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국어 때문에 과탐이나 경제 인강을 따로 들어야 하나요?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시간도 없고요. 가장 훌륭한 교재는 바로 과거 열개년 기출문제입니다. 최신 기출일수록 개념들을 복합적으로 꼬아서 내기 때문에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전 710년 전 기출문제들을 보면 경제나 법, 과학의 가장 뼈대가 되는 기초 개념들을 아주 친절하고 상세하게 설명해주는 지문들이 많습니다. 내가 유독 경제나 법 지문에 약하다면 옛날 기출문제들을 하루에 하나씩 풀면서 거기에 나오는 기본 용어들, 예금리와 통화량의 관계, 채권과 채무의 개념 등을 숙지하세요. 글을 읽는 훈련을 넘어 이런 기본적인 어휘와 상식이 탑재되어 있어야 고난도 융합 지문이 나왔을 때 흔들림 없이 1등급을 쟁취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학습 코칭 연구소에서 준비한 무조건 등급 오르는 비문학 공부법 요약해 보겠습니다. 1. 지문을 눈으로만 보지 마라. 문단 번호를 매기고 핵심어는 네모, 핵심 문장은 밑줄, 역접 예외는 세모를 쳐서 시각적인 나침반을 만들어라. 2. 거창한 구조화 대신 1대1 선지 대응 분석을 해라. 모든 선지의 근거를 지문에서 찾아 번호를 매기는 훈련으로 수능날 멘탈이 나가도 정답을 찾는 기계가 되어라. 3. 취약한 분야는 과거 열개년 기출을 활용해 최소한의 배경 지식을 쌓아라. 수험생 여러분, 수능 국어는 여러분의 지능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낯선 정보 속에서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근거를 찾아내는 처리 능력을 보는 시험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기계적이고 치열한 분석법을 여러분의 무기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처음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인고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어느 순간 비문학 지문이 두렵지 않은 안정적인 1등급의 반열에 올라선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코칭이 여러분의 수험 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비문학 제재가 무엇인지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또 명쾌한 해결책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학습 코칭 연구소였습니다.
여러분의 1등급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